안녕하세요. ESG 경영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사용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진 ESG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ESG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가진단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버전, 영역, 범주, 항목, 평가지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자가진단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가진단 요청부터 담당자의 시행 그리고 승인까지 이어지는 전체 프로세스 흐름을 통해 ESG 업무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는지 한눈에 파악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가진단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산출된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자가진단과 개선 활동에 반영함으로써 ESG를 일회성 평가가 아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가치를 개선해 나가는 운영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진 ESG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ESG란 무엇일까요? ESG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하나의 경영 전략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반에서 경영을 얼마나 책임있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렇게 세 가지 평가 영역에 더해 하나의 평가 영역이 더 있는데요. 바로 정보공시 평가 영역입니다. 정보공시는 세 영역의 평가 결과에 대해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한 책임성, 즉 신뢰도를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이렇듯 현재 ESG는 PESG 총 4개의 영역에 대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에게 ESG는 선택일까요? 강화되는 법 규제와 투자 과정에 있어 ESG를 중요하게 보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금융기관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서도 ESG 가치를 요구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ESG는 선택이 아닌 기업이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필수적인 리스크 관리 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1월 기준으로 ESG에는 하나의 표준화된 평가기관이나 통일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MSCI, S&P 등 수많은 ESG 평가기관이 각기 다른 평가 항목과 기준을 사용하고 있고 기업은 상황에 따라 매번 다른 기준으로 ESG 평가 결과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업이 ESG 평가 결과를 요구받게 되면 국내외에 존재하는 실제 평가기관에 신청을 하고 평가를 받아서 등급을 획득해야 하는데 이때 이 요구하는 평가기관이 항상 같지 않은 것입니다. 투자자에 따라서, 거래처에 따라서 혹은 공시나 인증 목적에 따라서 지정되는 평가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기업은 ESG를 부담스러운 일회성 대응의 반복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진 ESG는 변화에 강한 자가진단 및 모의평가 솔루션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이진 ESG를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ESG 관리. 이진 ESG는 실제 평가기관 즉 외부로부터 결과를 일방적이면서도 일회성으로 받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실제 평가기관에 신청하기 전까지 기업이 자체적으로 자가진단을 반복 수행하면서 평가 결과를 내부적으로 누적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점수 산출이 아닌 ESG 관리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구성 커스터마이징 기능. 대부분의 타 ESG 솔루션은 하나의 평가 기준에 대응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평가 기준을 요구받으면 그때마다 새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진 ESG는 다릅니다. 이진 ESG는 ESG 평가 기준을 버전, 영역, 범주, 항목, 평가지표처럼 작은 단위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그래서 평가기관이 달라도 등록해둔 평가기관의 버전이 시간이 지나 업데이트되어도 새로운 버전을 추가하고 필요한 부분만 바꿔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구성을 가졌습니다. 요구받은 뒤에 급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자가진단과 모의평가를 통해 대응 가능한 상태에 점점 더 발전하는 ESG 가치를 도출할 수 있게 돕는 솔루션입니다. 앞에서 이진 ESG는 평가 기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을 구성 단위로 관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성은 바로 이 화면에 보이는 자가진단 핵심 구성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먼저 버전입니다. 버전은 평가 기준을 구분하는 단위로 가장 최상위 구성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KESG 가이드라인, 실제 ESG 평가 기관의 기준 혹은 기업 내부 기준처럼 서로 다른 기준을 버전 단위로 관리합니다. 기준이 달라지면 전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버전을 하나 더 추가해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영역입니다. 버전 안에 포함되는 평가 영역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정보 공시 같은 평가의 큰 축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범주는 영역 안의 항목들을 논리적으로 묶어주는 중간 주제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 영역 안에서도 기후변화, 폐기물, 자원 효율과 같은 주제로 묶어 관리합니다. 항목은 실제 자가진단에서 사용자가 응답하는 질문, 즉 진단 문항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 조직은 폐기물 배출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바로 항목이 됩니다. 다음으로 평가 지표는 그 항목을 어떤 기준으로 채점할지를 정의합니다. 이 핵심 구성 요소를 실제 운용으로 연결해주는 구성 설정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업 그룹입니다. 영역별 담당자와 권한을 관리하는 단위로 한마디로 실질적인 자가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를 그룹 단위로 관리하는 경우 이 화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중치입니다. 영역과 항목별 중요도를 설정해서 기업 특성에 맞는 평가 비중을 반영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진 ESG는 하나의 평가 기준에 종속되는 구조가 아니라 기준을 버전 단위로 나누고 그 안을 세분화된 구성 요소로 관리함으로써 필요한 부분만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구조를 가집니다. 설명드린 자가진단 핵심 구성은 ESG 자가진단 관리와 ESG 평가 모델 관리 상위 메뉴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화면은 특정 평가 기준을 요구받았을 때 요구받은 평가 기준의 문서에 맞게 버전, 영역, 범주, 항목을 구성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ESG 자가진단 관리에서 분류 유형 관리 메뉴를 클릭해 봅시다. 확인해보면 좌측에 분류 버전과 분류 코드 두 가지가 보이는데요. 먼저 버전 관리를 할 수 있는 분류 버전 코드 유형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2026년 1월 기준 KESG 가이드라인 1.0과 2.0이 들어있는데요. 이진 ESG에서는 국내에서 자가진단 기준 가이드라인인 KESG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용해도 되고 추가로 실제 평가기관 기준이나 기업이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이 있다면 여기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버전의 하위 구성은 버전의 코드 값을 기준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버전에 포함되어 있는 버전별 영역, 범주, 항목은 이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또 유의할 점은 영역, 범주, 항목은 각각 상하관계에 맞게 레벨 1, 2, 3 구조로 잘 작성해야 하며 이 역시 코드 값을 잘 입력해줘야 합니다. 작업그룹 인원관리는 프로세스와 함께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화면은 평가 지표와 가중치입니다. 평가 지표와 가중치는 구성되어 있는 버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ESG 평가 모델 상위 메뉴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평가 지표만 설명드리고 가중치 역시 프로세스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 지표 설정 메뉴에서는 앞서 설명한 대로 항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설정합니다. 보면 일단 버전, 영역, 범주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지표 또한 버전에 종속되어 설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과 점검 설명에서는 어떤 곳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평가받는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데이터를 어떤 기준으로 점검하는지를 점검 기준에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KESG 자가진단 가이드라인은 단일한 응답 방식이 아니라 오지선다형 성숙도 평가, 이행 여부를 묻는 yes or no, 리스크 발생 시 감점하는 항목, 수치 입력에 필요한 정량평가 등 항목 성격에 따라 다양한 점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KESG에서 리스크 발생 시 감점하는 이 감점형 같은 경우에는 법 위반에 대한 항목에 이 감점형이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이렇듯 버전에 따라 다양한 점검 유형이 있을 것을 대비해 추후 설명할 항목에서 이를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구현해뒀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진 ESG의 첫 번째 포인트인 자가진단 구성 방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 자가진단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진 ESG의 자가진단 프로세스는 ESG 업무를 하나의 티켓 흐름으로 정의하고 요청, 접수, 시행, 승인이라는 명확한 단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진단 프로세스는 하나의 사람이 모두 수행할 수도 있지만 기업마다 다른 조직 구조와 운영 방식을 고려하여 역할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진 ESG의 역할은 크게 총괄 담당자, 영역별 담당자, 그리고 최종 승인자로 나뉩니다. 그 외에도 일반 사용자가 있는데 그건 자가진단 요청에서 처리 방식에 따라 ESG 관련 인원이 아닌 직원이 특정 자가진단 시행을 담당하게 되면 일반 사용자로 구분됩니다. 이제 총괄 담당자가 진행하는 프로세스 단계를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구성, 즉 버전을 관리하고 해당 버전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후 시연에서 보여드릴 항목과 자가진단지를 생성하며 구성된 자가진단지 담당자에게 응시하도록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영역 자가진단이면 환경부서에 의뢰하는 식입니다. 총괄 담당자가 하는 작업을 실제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선 시연에서 자가진단을 버전 단위로 구성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해당 구성 또한 총괄 담당자가 수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버전 구성에 이어서 이를 토대로 항목의 UI, 즉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ESG 자가진단 관리에서 자가진단 항목 설정 메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존에 만들어둔 것을 조회해서 보면 핵심 구성에서 설정해둔 항목 중 어떤 항목에 대한 화면인지 이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버전 영역 범주 항목 순서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검 항목 유형이 버전에 따라 오지선다, 위반 건수에 만큼 감점하는 유형 등 다양한데 점검 유형에 따라 보여지는 그 화면도 달라야 합니다. 이를 설정하는 것이 점검 항목 유형입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유형은 일지선다, 이지선다 등의 형식을 만들 수 있는 단계형, 그리고 글로 여러 선택지를 항목 설정에 적어두고 몇 개에 부합하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선택형, 위반 건수를 다룰 수 있는 감점형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가진단지 설정 화면입니다. 만들어둔 항목들을 조합해 일반적으로 영역별로 자가진단지를 생성합니다. 물론 해당 버전에 있는 모든 영역을 하나의 자가진단지에 구성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중치를 설정해줘야 합니다. ESG 평가 가중치 설정 화면에 들어가서 영역별 또는 항목별로 원하는 가중치를 설정합니다. 처음 만들어진 버전의 경우 반드시 가중치를 넣고 저장해야지만 자가진단 프로세스를 종료했을 때 평가 결과가 도출됨을 유의해주세요. 참고로 해당 버전은 영역 범주 항목을 아직 구성하지 않아 가중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제 ESG 자가진단 운영 상위 메뉴에 있는 자가진단 요청 메뉴에 들어가서 구성해둔 자가진단지 중에서도 환경 영역에 대한 자가진단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차례대로 희망 완료 일시, 요청 제목, 요청 내용을 작성하고 아래로 가보면 앞서 선택한 자가진단지를 UI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승인자, 즉 누가 응답을 검토할 것인지 지정합니다. 지금은 편의상 저를 선택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배정, 즉 해당 자가진단을 누가 응시할 것인지 배정해 줘야 합니다. 담당 배정 방식은 크게 처리자, 처리부서, 처리작업 그룹이 있는데 처리자는 개인을 지정하는 것이고 처리부서는 말 그대로 ITSM의 부서로 등록되어 있는 목록 중에 선택이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처리작업 그룹은 이진 ESG에서 제공하는 작업 그룹 인원 관리 메뉴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이렇게 자가진단을 수행할 담당자와 최종 승인자를 지정하여 자가진단 요청을 완료해 보겠습니다. 요청이 등록되면 이 시점에서 자가진단 티켓이 생성되는 것이고 해당 업무는 영역별 담당자에게 전달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작업그룹 인원 관리 메뉴를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ESG 관련자를 그룹 단위로 관리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무엇보다 ESG 전용 작업그룹 메뉴를 사용하면 작업그룹에 인원을 추가했을 때 메뉴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되어 편리합니다. 이제 영역별 담당자가 수행하는 프로세스 단계입니다. 총괄 담당자가 배정한 자가진단을 접수하고 평가 지표에서 보았던 성과 점검을 보고 데이터를 가져와서 자가진단을 응시하는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를 자가진단 시행이라고 부릅니다. 시행 완료된 자가진단은 최종 승인자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영역별 담당자가 보는 실제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영역별 담당자는 요청받은 자가진단 메일을 받게 됩니다. 링크 바로가기를 통해 어떤 내용을 접수받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화면에서는 접수 기능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ESG 자가진단 접수 및 시행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영역별 담당자로 배정된 송어진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한 후 요청 온 자가진단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 총괄 담당자에게 재등록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바로 접수하겠습니다. 진단 시행 버튼을 눌러 할 수가 있고 바로 제출 버튼을 누르면 하나 이상의 응답이 없기 때문에 제출되지 않습니다. 하나 이상만 응답하면 그 나머지는 응답하지 않아도 제출 가능합니다. 응답하지 않는 항목은 0점으로 채점되며 데이터 기반으로 응답해야 하기 때문에 임시 저장을 통해 여러 번 나누어 응답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본인에게 배정된 영역의 자가진단을 접수 완료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응답을 수행해야 합니다. 현재 응답하고 있는 항목의 유형은 앞서 보았던 단계형입니다. 상세 지표 버튼을 통해 평가 지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 규제 위반에서는 보이는 것과 같이 감점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지선다, 5지선다 단계형, 그리고 감점형에 이어서 선택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선택형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선언 항목 등을 보면 요건에서 몇 개를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응답을 모두 제출하면 해당 결과는 총괄 담당자가 지정해둔 최종 승인자에게 전달이 되고 메일이 발송됩니다. 다음으로 최종 승인자는 영역별 담당자가 제출한 자가진단 결과를 검토한 후에 승인 또는 반려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를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글 메일에서 영역별 담당자가 본인에게 최종 승인을 요청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진 결제함 또는 보여드린 구글 메일 링크 바로가기를 통해 결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반려 시에는 사유를 함께 전달할 수 있고 승인이 완료되면 자가진단은 종료되며 평가 결과가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이진 ESG는 자가진단이 완료된 이후에 일회성 평가가 아닌 분석 기반의 지속적 ESG 경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종합 현황과 대시보드를 통해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현재 ESG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분석 결과는 다음 자가진단과 모의평가에 반영되어 ESG 목표 설정과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활용됩니다. 종합 현황과 대시보드를 실제 화면으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종합 현황 화면입니다. 종합 현황에서는 회차별 자가진단 결과를 기준으로 전체 ESG 수준과 영역별 평가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기업의 ESG 상태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또 어떤 영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ESG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대시보드는 올해 자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ESG 관리 현황을 하나의 화면에서 통합적으로 보여줍니다. 영역별 점수와 변경 추이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영역에 대한 상세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역별 상세 탭에서 자가진단별, 범주별, 항목별로 필터링해서 해당 자가진단에서 부족한 항목이 무엇이었는지, 항목별 변경 추이는 어떻게 되는지, 미흡 무수한 항목은 무엇인지 등을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이진 ESG 경영관리 시스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